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어젯밤 한밤중입니다. 11시 한 20분쯤 이때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어제 뭐 특검법을 놓고 그 국민의힘하고 7시간 동안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고 하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겁니다. 협상 순대로 아마 여기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얼마든지 강행한데 주고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음,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국민을 원숭이로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삼모사. 하나 빼앗고 하나 주고 하나 주는 대신에 승을 다른 하나를 빼앗고 이러면 아마 못 알아차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90% 이상 핵심 내용이 내란죄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넘어가자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인가요? 그때 아무튼 이 국회 쪽 대리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내란죄는 빼겠다.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1월 16일 날 있었던 2차 변론 때 국회 대리인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국회를 봉쇄 하려고 했으니 그 계엄 선포는 국헌을 문란한 것이고 이 국헌을 문란시켰으니 이건 내란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다. 내란으로 탄핵 소추를 해놓고 헌재에 가서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막상 변론이 시작되니까 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형법 내란죄 항목에 나옵니다. 국토를 찬별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만 그렇게 하느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민주당은 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란 특검, 내란죄만 특검으로 밀어붙였다가 아니 외환 유치라는 그 외환 유치 이런 것도 있었어?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 그러니까 징역, 수형 이런 걸 내릴 수 있는 형법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형법 87조에서부터 97조 이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그게 내란죄, 그게 외환유치죄, 뭐 여적죄, 이적모병죄,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병사를 모집한다. 이적, 모병죄,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냥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어떤 죄는요, 무기징역도 없습니다. 이 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사형. 거기 그렇게 몰려 있던 겁니다. 아마 민주당 내에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을 겁니다. 내란만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뭐 내란을 다투느니 안 다투느니
여지가 있으니까 외환 집어넣자. 한 숟가락 더 얹어. 더 무시무시한 게 외환죄야. 우크라이나의 병사분이 NLL 도발을 유도하고 평양 상공에 드론을 일부러 보내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고 그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외환 유치로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여론의 질타를 받았죠. 이게 무슨 정신 넉 떨어진 소리냐. 아니 북한에 도발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우리 국방부가 거기에 대응한 것을 이것을 모조리 외환죄로 엮으면 윤석열 정부만 외환죄에 해당되냐? 그 앞에 문재인 정권, 그 앞에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다 해당되는 거 아니냐? 북한 도발에 대응했으면 다 이거 외환 유치 아니냐? 북한을 먼저 도발하게 유도를 했다가 거기에 우리가 뭔가 대응하는 척 하면서 정치적 에너지를 얻고 지지세를 결집시키려 했다면 다 그거 외환 유치네. 이런 논리에 자승자박이 됐는지 이번에는 외환은 빼겠어. 그리고 이제 톡을 검열한다고 그랬잖아요. 내란 선동, 내란 선전, 내란 선전 선동. 일부 유튜버들이 하는 거는 물론이려니와 일반인들이 주고받는 SNS 글도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 이것도 그냥 집중 문매를 맞고 특히 2030 이 카톡 검열하겠다는 거에 그냥 앞뜨거라 해가지고 민주당은 안 돼.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이 여론조사가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어젯밤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이 내란 특검에서는 내란 선전선동 톡톡 들여다보겠다. 이 부분까지 뺀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 다 수용했어. 이것도 역시 국민을 원숭이로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독소 조항을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뭘 남겨놨느냐?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검을 계속 쭉 하면서 그 과정 속에 내란 선동이 보이면 그거 수사할 수 있게. 외환 유치가 보이면 수사할 수 있게. 거의 무한대로 모든 수사가 가능하게. 인지수사. 특검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특검 수사를 하다 보니 이런 사실이 새로 밝혀졌네. 저런 사실이 밝혀졌네. 외환이 가능하겠는걸. 이거 선전선동도 가능하겠는걸. 이건 뺀다는 건지 집어넣는다는 건지. 그러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지들 마음대로 대란 특검 발의하고 지들 마음대로 수정하고 지들 마음대로 강행 처리하고 호떡 뒤집듯 한다 라는 말까지 썼더군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어젯밤 11시 넘어서 통과시킨 이 내란 특검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독소 조항이 언론 브리핑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제 특검이 만약 이 내란 특검법이 이제 국회는 통과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는 보이지만은 어찌어찌 내란 특검이 최종적으로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20일 걸리고 그러면은 2월 하순이 다 되어야만 이제 그 내란 특검이 가동이 될 텐데 그때부터 여러분 매일같이 언론 브리핑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특검의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매일같이 또 특검에 뭐 특검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면 신문 방송이 그거 보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유튜버들이 그거 보도 안 하겠습니까? 이게 매일같이 확대 재생산 하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탄핵도 진행이 되고 또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 분위기 속에서 조기 대선도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건 그겁니다. 두 가지 독소죠. 어제 밤 그 국회를 11시 넘어서 통과한 내란 특검법. 이거는 비록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이것을 뺐다고는 하지만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거다. 이거는 그 안에는 인지 수사가 가능하게, 별건 수사가 가능하게 해놨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언론 브리핑을 한다는 그 대목인 것이다. 어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어젯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시한이었는데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아마 잠시 뒤면은 윤 대통령이 그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할지 여부를 밝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옥중 편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애국심 감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것이 발부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초유의 사태가 또 한 번 벌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초유의 사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고 초유의 사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이 내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사람이 9명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포함해서 이미 9명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기소가 돼 있다는 것은 수사당국의 수사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기소입니다. 현행법상 동일 인물,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 기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미 공수처가 기소를 했는데 내란죄를 엮어가지고 9명을 기소를 했는데 내란 특검을 한다? 그럼 이 특검 뭐하러 해? 특검을 하게 되면 모든 걸 이첩받잖아요. 그러면 공수처 검사들이 재판에 왔다 갔다 하는 재판 담당 검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별도로 수사를 해서 따로 기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중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마나한 건 무용론이 되는 것이지요. 국회는 아무리 100번 내란 특검이 통과한들 이미 내란죄 가담, 그 핵심 가담자들, 중요 임무 종사자들,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라면서요. 그러면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해서 따로 놔뒀으니까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들 전체가 다 내란 특검의 대상인데 뭐 어떡할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생겨집니다. 역대 특검들은요. 전부 다 기소하기 전에 특검이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명분 중에 하나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또는 살아있는 권력이 무서워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국회가 보증하는 특검을 하자. 이게 명분이었는데 지금의 검찰, 경찰, 공수처 그들이 두려워하는 살아있는 권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식물 상태잖아요. 직무 정지돼 있잖아요. 깜빵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 경찰, 공처가 하고 있는 모든 수사, 영장, 법원이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이 지금 공처하고 경찰, 법원, 헌재까지도 민주당의 하부구조처럼 일을 척척척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필요해요? 어차피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하는 걸. 그런 거 없습니다. 특검이라는 수레바퀴를 또 하나 굴려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선거밖에 없을 겁니다.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왔죠. 어,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 그나마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갤럽, 리얼미터, 전국 지표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월요일 날 나오고 전국 지표조사는 목요일 날, 한국갤럽은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잇따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지른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3%포인트 차,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그러나 매우 유의미한 겁니다. 한국갤럽은 39대 36, 전국 지표조사는 36대 33. 기가 막힌 것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48대 24로 민주당이 더블 스코어로 앞서 있는데 그 더블 스코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무능한 것도 용서해주고, 때로는 뭐 조그만 불법까지 다 용서해줍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오만한 것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역대 선거에 참패한 것은 상대편이 잘못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승리한 선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편이 오만해서 상대편이 자중진화를 일으켜서 자멸하기 때문에 이 자멸 코스로 가는 것은 되게 오만한 뒤끝이 자멸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 끝을 모르는 특검, 끝을 모르는 탄핵, 이거에 국민들이 넌덜머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일방적인 독주, 일방적인 독선적인 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시키. 그 뒤로 뭐 국회에서 민주당 이성윤을 뭐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 이러고.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뭐 이런 극언을 해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참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 구금이 됐는데 그 현직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야당을 누르고 국민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이거는 전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의 정서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것, 그리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만불손한 이 독주 태도를 놔둘 수는 없다라는 국민 여론이 흡해져서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